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지표가 있었습니다. PPI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2건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동안 조금 악재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좀 1% 넘게 다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1월 PPI가 드디어 네 번째 만에 금리 우려 쪽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3월에 0.5%포인트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PI가 그동안 좀 많이 맞았었죠. 한 3대 맞았었으니까 네 번째 만에 좀 금리 우려 쪽 무게축을 좀 옮겼고, 블러드가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테슬라고요. 리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 넘게 빠졌어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아침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CJ님 안녕하세요. 라이언데디님, 꽃기오영님, 신영기님, 내맘신쿵님, 왈드님, 정진호님, 천사루시퍼님, 이신의 막내님, 럭키림님, 흰님, 모두 감사합니다. 매일 나와주시는 분들 거의 매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땡녀리님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시고요. 오늘 주요 내용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78% 하락했고요. S&P 500, 다우지수 모두 1.38, 1.26 좀 많이 내렸어요. 나스닥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 이제 그 자료들이 8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 개장 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이후 좀 계속 좀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계속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소프트 랜딩이 또 그런 이슈가 뒤덮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지면서 1시간 남기고 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낙폭을 키웠어요. 여기에는 뭐 이제 블러드 얘기,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CPI 때부터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국채금리 오르는 거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요. 그래서 국채금리 부분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에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0.5%포인트 얘기, 오늘 드디어 좀 나왔다는 거. 0.5%포인트가 지금 시점에서 유력하다는 건 아니지만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거,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PP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PPI가 전월 대비 0.7%, 0.7%예요. 그래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전망치가 모두 0.4였다. 그러니까 0.3%포인트,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올랐죠. 지난해 12월은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월 CPI도 그랬었죠. 1월 CPI, 한쪽은 CPI, 한쪽은 PPI 모두 반등세를 확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 수치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3월 1.6%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좀 쭉쭉쭉 내려왔었죠.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또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확 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싸움이 쉽지 않구나. CPI에서도 봤지만 PPI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특히 더 PPI는 수치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대 맞았을 때는 버틸 수 있고 2대, 3대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누적분이 중요합니다. 또 누적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긴축도 누적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표나 자료 같은 것도, 사람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들었을 때 조금씩 달라요. PPI의 중요성과 무게감은 당연히 CPI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제 PPI까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생각이 조금 더 이게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제임스 블러드나 이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원 총장이 기름을 좀 부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년 수출도 높았고요. 조금 숫자 높게 나온 거는 유가 같은 에너지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치가 안 좋다. 네. 근원 PPI도 0.5% 증가했다. 그것도 예상치를 웃돌았죠. 전년치로도 예상치를 웃돌고. 사실 PPI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게 에너지, 농산물, 무역 서비스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빼면 전월 대비 상승률이 0.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꼭 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 가능하겠죠. 이건 또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PPI는 약간 선행지표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사람들이 오늘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런 것들이고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상품 물가도 이번에 플러스 1.2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죠. 요걸 한번 보실게요. 1월 부분인데 상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품도 많이 나왔어요. 작년 12월은 마이너스 1.4였는데 이번에 1.2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1.2요. 그래서 자가치를 한번 보시죠. 연착륙과 노랜딩의 주요 논리, 양대 논리가 꾸준한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하나 있고, 반대쪽은 탄탄한 고용과 소비입니다. 이 두 개로 이 논리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조금 느리긴 해도 물가는 계속 내려간다. 그리고 고용과 소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버틸 수 있다. 이게 연착륙 또는 노랜딩의 양대 논리죠. 근데 이 중에서 꾸준한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파월이 몇 번 설명을 했었죠. 상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거주비는 하반기에 내려갈 거야. 서비스는 좀 아직 하락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긴축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상품이 다시 또 많이 오르는 부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CPI에서도 확인을 했고, 강한 소매 판매, 이거 보면 물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PPI까지도 보니까 이게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겠죠. CPI가 당연히 PPI보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누적 효과, 지표가 누적되는 면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가르치는 의미,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PPI 수치가 지난 여름 이후 가장 높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한숨 쉬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는 도움은 안 됐습니다. 물론 양날의 칼이어서 이게 연착륙과 노랜딩에는 주요 또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는 도움이 안 됐다. 여전히 강하다. 공허용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고용이 이렇게처럼 타이트할 때는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1월 PPI가 있었는데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월 CPI 소매 판매에서도 약간 고민하던 사람들이 PPI까지 오니까 이게 조금 정말로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PPI는 좀 뜯어보면 상품이 조금 많이 올랐고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높았으며 그리고 약간의 선행지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도움은 안 됐다. 물론 반대로 연착륙과 노랜딩에는 도움은 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도움은 안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좀 증시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소프트 랜딩이나 골디락스 노랜딩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대신 구인 건수, 지금 구인 건수가 이제 실업자의 1.9배 정도 되니까요.
그게 좀 줄어들면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골디락스를 볼 수 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지표가 크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1승 1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PPI에서는 졌지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1승 1패다. 그래서 이제 바이탈 날레지 여기를 보면 오늘을 경제 지표는 갈렸다. 1승 1패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도 S&P 500이 조금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할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그런 쪽도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전반적인 판단을 할 때는 약간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ME 페드워치를 한번 보시면 아직 주된 확률은 아닙니다만 이제 3월에 0.5% 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4시 현지에는 이게 18.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날보다도 좀 한 6% 가까이 높아졌고, 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뭐 12% 넘게 상승했어요. 전에는 뭐 당연히 0.25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0.25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0.25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0.5 가능성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속도는 확실히 낮춰왔었죠. 속도는 확실히 낮춰왔는데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 이게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은 무시할 부분은 아니니까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메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2월 FOMC 할 때 자기는 0.5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메스터는 2월 FOMC, 그러니까 이달 초에 FOMC 할 때 0.5를 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큰 틀에서.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리고 뭐 연준 의장이 조율을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메스터는 3월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메스터가 FOMC를 좌우하거나 그런 인원은 아니고 투표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서 오늘 블러드가 자기는 2월 FOMC 때 0.5를 얘기했고 3월에도 0.5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한 방 또 터트린 거죠. 블러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임스 블러드가 3월 미팅에서 0.5를 배제하지 않겠다. 0.5를 배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종금리도 0.25에서 5.5 수준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러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좀 지표를 좀 보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역시 2월에 0.5로 올렸어야 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월 PPI까지 본 다음에 자기네 생각을 본격적으로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 조성을 또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3월 월스트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매파와 비둘기파가 본격적으로 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 얘기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FOMC 내에서도 매파 비둘기파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파월 머릿속도 반으로 나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50bp 가능성까지 나온다는 거 이걸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FOMC가 이제 3월 21일, 22일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PC는 뭐 어쨌든 CPI에서 한 번 다 보기 때문에 뭐 소비 정도, 서비스 부분 소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뭐 이제 슈퍼코어 물가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2월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2월 CPI 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때의 숫자들 어떻게 나오는지 봄에 따라서 정말로 0.5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대세인 0.25로 유지할 건지, 최종금리를 5.0에서 5.25보다 하나 더 올라갈 건지. 왜냐면 3월에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3월 FOMC 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CPI, 2월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걸 확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5.25, 5.50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25, 5.50에 계속 그거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속도 부분도 완전히 방심할 수 없다. 0.5 부분도 방심할 수 없다. 그걸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고용보고서 CPI가 결정을 하겠죠. 추가로 하나 더 볼 거는 신용카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좀 계속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한데, 고용이 강한데 신용카드 잔액도 늘어난다. 그만큼 이거는 어쨌든 그 소비 씀씀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씀씀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씀씀이가 코로나 때 어차피 돈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돈이 많이 쓰다 버릇했으니까 그런 씀씀이가 늘어난 씀씀이가 유지하려고 하면 신용카드도 좀 많이 더 써야 되겠죠. 신용카드 잔액이 어쨌든 가장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카드 잔액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한번 어디 군데에서 좀 이렇게 위기의 신호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또 한도를 확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갚지를 못해서 연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카드 부분이나 이런 부채 부분은 한번 이제 삐걱하면 그때부터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메이어 이 사람 마스터카드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구매력을 다 동원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고용 강하니까 뭐 이제 기본 수입 거기에다가 이제 카드 쓰고 뭐 이제 코로나 때 뭐 저축했다 아직 남은 돈 다 안 썼, 완전히 뭐 다 빵원은 안 할 테니까 좀 남은 돈 그것까지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갈수록 조금씩 점점 끝을 향해서 좀 가고 있긴 한 거죠. 왜냐면 노동도 조금씩은 계속 둔화는 할 테니까. 그리고 카드와 이제 부채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시상황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15일 기준으로 최근 21일간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다 데이터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좀 베어리시한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이제 반다 데이터는 개인들의 이런 성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평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걱정인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심리 부분에 좀 취약하죠. 심리 부분에 좀 취약하고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왔을 때 좀 뭐 위기나 좀 약간의 충격이 왔을 때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좀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안 좋긴 안 좋잖아요. 거시경제 요인들이 물론 이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다. 왜냐면 최근에 증시 랠리 뒤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물론 이제 포모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치로 봐도 그렇다더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 KT 스탁턴 이 사람은 시장이 좀 극도로 탐욕적이다. 왜냐면 지금 개인 유동성도 계속 많죠. 옵션 거래 엄청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옵션 거래 때문에 이제 시장이 뭐 오히려 이해 못할 정도로 막 반대로 움직이거나 작은 움직임이 더 커지고 큰 움직임이 좀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도 25,000달러를 한때 넘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 여전히 개인들 유동성이 있고 이것만 보면 유동성이 사실은 그 펀더멘털을 좀 가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좀 구분해서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좀 금리 리스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리스크가 좀 있어요. 지금 계속 언제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데이터가 말을 해주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제가 이제 정무적 판단 부분이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는 주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사실은 경제와 정치가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CFR이라고 외교위원회 여기 선임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긴축을 더 해야 된다면 선거해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직전까지 금리 올려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면은 많은 사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되냐? 어쨌든 올해 적당히 인플레와 타협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에 금리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불만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화당에서도 그걸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요인을 좀 판단을 해보면
올해 무리를 뽑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선거에 좋을 거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연준에서도 고민하는 게 1970년대를 이제 재현하지 않으려면 이제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두 개가 지금은 약간 서로 잘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70년대를 재현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정치적 입장, 백악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년에 혹시 금리 더 올린 일인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쨌든 올해 조금 더 해서 긴축은 올해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요인을 같이 보시면 약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데 약간 판단할 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물론 이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황소장의 초기다. 더 이상 작년 가을에 최저치를 가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있었죠. 고용보고서, FOMC, CPI, 소매 판매액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가 매수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 그래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같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국채보유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미 국채 보유자액이 전반적으로 한 뭐 최근 2달간 다시 또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뭐 조금 감소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많이는 감소하지 않았다. 뭐 미중 갈등 속에도 많이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이게 UFO죠. UFO 큰 UFO인데 UFO를 4대 격추했는데 하나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지나서 격추한 거는 중국 거에 맞는데 나머지 3개는 중국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좀 망신이기도 한데, 왜냐면 뭔지 모르고 일단 격추하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중국과 관계가 조금 덜 나빠질 수 있겠다. 왜냐면 4개가 전부 다 중국 거였으면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하나만 중국 거였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보면 경제와 시장을 보는 눈이 각자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매파가 있고 비패가 괜히 있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서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OMC도 이렇게 막 균형 잡게 구성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유동성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는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매파, 뭐 불러더 매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 좀 더 계속 진지하게 보게 되면 침체가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부분을 자꾸 이제 진지하게 보다 보게 되면 그럼 침체 가능성 당연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 주식 같은 거 볼 때는 당연히 실적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지만 실적 플러스 이제 거시경제 요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요인들이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거를 같이 좀 보시면서, 요새 증시 판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 그래도 뭐 이해하기 어렵고 뭐 힘든데 옵션 거래 뭐 이런 거 뭐 유동성 뭐 이런 게 뭐 뒤섞이다 보니까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씩 기본부터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요 정도고요.